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이 3시즌까지 공개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동안 3시즌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분들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스포일러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제서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오징어 게임을 안 보셨다면 이 영상에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보고 난 제 평가를 말하자면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보면서 호불호가 꽤 갈리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평가가 불호 쪽이라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 3시즌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감독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3시즌에서 두드러진 연출 특징들 때문에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그게 아마 호불호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시청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3시즌에서는 뭐 대사나 독백 같은 1차적인 방법을 거의 쓰진 않더라고요. 대신 이제 배우의 연기와 행동을 통해서 그 맥락을 이해하길 원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연기나 상황 묘사의 디테일이 전 시즌들에 비해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 가장 소름이 좀 돋았던 건 이제 감독님만의 독특한 시점 연출이 있었는데요. 주인공 성기훈하고 시청자의 시점이 따로따로 약간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정보를 갖고 있는 시청자랑 그렇지 못한 주인공을 이용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뭐 뒤에서 바로 다루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독특하고 훌륭하다고 봤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연출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혼선을 주는 나쁜 방향으로만 작용한 것 같습니다. 3시즌 숨바꼭질 게임의 그 마지막에 가서 성규훈이 반란에 실패한 걸 데오타츠로 돌리고 죽입니다. 이게 아주 논란이 크더라고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기훈이 대우를 죽일 때 감정선이 급작스럽다. 설명이 부족해서 당혹감이 든다. 감독은 기훈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정서적인 반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어땠나 한번 말해볼게요. 성균이 반란에 실패한 걸 데오타츠로 돌리고 살해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기훈이 대우를 죽이는 걸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설명이 부족했냐?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균 입장에서 보면 대우를 죽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훈은 대우를 스파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주최 쪽이 심어둔 스파이가 통수를 쳐서 반란에 실패했다고 믿는 게 기훈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스파이를 처단한 겁니다. 혹시 대우가 이렇게 총도 못 쓸 정도로 쫄보였고 해병대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자기 겁장이라는 걸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탄창을 가져가려고 내려왔지만 패닉 상태가 돼갖고 끝내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이런 걸 성기훈 입장에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다들 아마 그렇진 않다고 볼 거예요. 성기훈은 몰랐어요. 시청자들은 알고 있었지만요. 우리는 프론트맨 가면 뒤에 얼굴이 누군지 압니다. 이 시즌 초반부터 프론트맨이 참가자들 사이에 잠입하죠. 오영일이라는 이름으로요. 시청자가 오영일이 스파이란 걸 아는 건 감독이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성규는 스파이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까진 일반적인 그 서스펜스 기법을 사용한 거잖아요. 이 시즌 내내 성규를 농락하는 오영일을 보면서 우리는 서스펜스를 즐겼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영일이라는 인물에게 흥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오영일이 스파이라는 걸 아는 이유는 감독이 우리에게 그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이고 우리가 오영일이 스파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우나 다른 사람들이 스파이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하지만 기훈은 달라요. 기훈은 누가 스파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두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면 우선 황동혁 감독이 설계한 이 독특한 시점 연출을 1시즌부터 차례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시즌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을 때 참가자 중에 주최 측 최고 빌런인 오일남이 있었잖아요. 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오일남이 죽기 전에 자기가 만든 이 살인 게임을 한번 즐겨보고 싶었던 거죠. 그 오징어 게임이 매년 벌어질 때마다 주최 측에 누군가가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오일남이 게임에 참여한 건 그때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서 오징어 게임에 다시 참여하게 된 성기훈 입장에서 프론트맨은 성기훈의 목적을 알고 있죠. 그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게임 안에 스파이를 심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오일남 때하고는 다른 상황이지만 이 시즌을 통해 주최자 측에서 게임에 잠입할 수 있다는 걸 학습한 상태니까요. 성기훈이 스파이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건 이 시즌 내내 그가 보여준 행동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상기해볼까요? 기훈은 다시 들어오게 된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 시즌에 사무를 만났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알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인 정배를 만나게 됩니다. 성기훈에게 중마고인 정배는 스파이일 수 없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성기훈은 정배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1시즌 때랑 2시즌 때 성기훈을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1시즌 때 기훈은 게임 내에서 그 할아버지인 그 오일남이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챙기잖아요. 오일남은 사회 구성원 중에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약체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빠갖고 그 전부 외면했던 그 노인을 유일하게 살펴준 사람이 기훈이었죠. 또 밖에서 자기 돈을 훔쳐갔던 소매치기 강세벽한테도 덕수에게 당할까봐 도와주고 자기네 그 패거리로 피신하게 해서 돌봐주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불쌍하다 싶으면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오지랖남이 성기훈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이 맞죠. 그런데 두 번째 참가하게 된 이 시즌에선 그 행보가 전혀 다릅니다. 오일남과 똑같이 노인을 상징하는 인물 장금자 여사가 있었어요. 성기훈이 장금자 여사께 뭐 어떤 오지랖을 부리지 않아요. 도움은커녕 먼저 말도 안 걸죠. 누구보다 더 큰 도움이 필요했던 임산부 준이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성기훈 팀에 이제 들어가 있었긴 했지만 함께 있는 내내 임산부인 준이를 걱정해주는 건 오영이라고 정배예요. 우유랑 빵 나눠주고 막 여기서 나가면 꼭 병원 가보라고 막 태아한테 안 좋다고 걱정해주고 하지만 기훈은 준이한테 말 한마디 안 겁니다. 유일하게 정배하고만 편히 마음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성기훈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봤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은 해주죠. 참가자들이 게임을 포기하고 투표를 통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성기훈의 목적이니까요. 설득을 위해서 소통은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먼저 말을 걸고 남을 살피는 그 오지랖남 성기훈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죠. 기훈은 이 안에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계심으로 스스로를 계속 고립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성기훈 입장에서 누가 스파이일까 한번 생각해보죠. 정배랑 임산부 준이는 일단 제외합니다. 기훈, 정배, 준이, 영일, 대호 이 5명이 초기 파티원이죠. 이 파티원이 결성되는데 먼저 다가온 이제 기훈이 곁으로 막 다가온 그 인물이 두 사람이 영일하고 대호예요. 이들에게 딴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일이 스파인 거 아니까 영일의 목적은 알죠. 그렇지만 대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대호를 의심하지 않는 건 영일이 스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훈에게 이 둘이 스파이란 심증이 생긴다고 해도 증거 없이 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스파이라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훈을 배신해서 큰 타격을 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투표로 이렇게 해서 못 나가게 계속 그 0표를 선택해갖고 기훈의 그 계획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이제 0표를 고집하라고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된다고 막 선동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한 명이겠죠. 근데 영일, 대호, 준이 다 투표를 할 때 X를 누르는데 정배가 이 0표를 누르는 상황이 한번 벌어지죠. 근데 보셨나요? 기훈과 다른 파티원들 중간에서 대화를 연결해주는 그 정배가 0표를 누르고 미안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남은 파티원들 사이에서 대화가 바로 단절됩니다. 그 분위기가 이제 답답하니까 대호가 정배를 데려갖고 오잖아요. 잘 보시면 이 시즌 내내 대호랑 기훈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건 준이도 마찬가지고요. 영일만 스파이짓 하느라고 그나마 이제 기훈에게 대화를 시도하죠. 기훈은 그 누구하고도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즌의 성기훈한테 1시즌의 오일남이라든지 강세벽 같은 동료는 없는 겁니다.
정작 의심의 대상인 오영일은 백억남 패거리들에 의해서 기훈이 막 선동자로 몰릴 때마다 먼저 나서서 막 도와줘요. 심지어 그 반란 초기 때는 기훈이 총 맞아 죽을 뻔한 거 목숨을 건져주기도 하죠. 기훈은 슬슬 동료를 믿기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잉 반응이었을 뿐 애초에 스파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성규는 반란을 시도했고 반란에 실패하고 관에 들려서 돌아오죠. 기훈이 깨어난 직후에 기훈은 이제 반란에서 살아남은 현주에게 다른 사람은 하고 묻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가로젓고 기훈에게 정배의 생사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기훈이 다른 사람은 하고 물은 건 우리 둘 말고 더 생존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근데 현주는 위에서 싸웠다 생존한 사람이 우리 말고는 없다는 의미로 고개를 가로저은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기훈은 현주와 자신 둘만 생존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훈은 대호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요. 그렇게 기훈은 자책감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좌절을 했고 삶의 의지조차 없어서 그 절망의 상황, 거의 뭐 반송장 같았잖아요. 투표가 끝나고 먹을 음식이 나오니까 그 보다 못한 금자 여사님께서 기훈한테 고구마하고 물을 갖다 주죠. 현주도 이제 자책하고 있는 기훈이 안쓰러우니까 자기가 탄창을 어떻게든 갖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이제 자금자 여사 옆에 있었던 아들 봉식이 현주 씨가 왜 죄송하냐면서 다 대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두둔을 해주죠. 대호가 탄창을 챙겨서 가져가려다 주저앉았다. 나도 보고 엄마도 보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봤다. 그러니까 진짜 책망해야 될 사람은 대호다라는 투로 이제 말을 해요. 그때서야 기훈은 대호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앞서서 현주와의 대화로 생존자가 현주하고 자기 둘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호가 살아있었어? 근데 대호가 그동안 기훈한테 온 적이 없어요. 이건 되게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거죠. 기훈 입장에서. 현주조차도 정배의 생사 여부를 묻는 마당인데 정작 같은 해병대라고 정배 옆에 딱 붙어갖고 형님 했었던 대호가 코빼기도 안 비친다? 혹시 대호가 스파이였나? 라는 의심이 다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대호를 노려보면서 관찰하죠. 수갑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럼 기훈 눈에 비친 대호는 어땠나요? 자기가 탄창을 안 갖고 와서 모든 동료가 몰살됐는데 고구마나 꾸역꾸역 잘 처먹고 있잖아요. 잠도 아주 잘 잡니다. 그러니까 대호한테는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자책의 모습이 단 한 톨도 없어요. 뭐랄까 애가 너무 밝아. 현주와 달리 대호는 뭐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러 안 옵니다. 아니 변명은커녕 기훈을 단 한 차례 바라보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노려보고 있는 기훈과 아주 푹 자고 일어난 대호가 드디어 눈을 마주쳤는데 바로 회피해버리죠. 그리고 바로 다시 자요. 그 시점에서 기훈은 확신합니다. 저 새끼가 스파이라고. 자책 때문에 살 의지가 없었던 기훈한테 목표가 생긴 거죠. 내가 저 새끼까지는 잡아 죽이고 죽는다. 기훈이 반란에 실패했을 때 대호를 스파이로 의심한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스파이의 의심을 멈췄던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후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는 대호가 반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쫄보란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대호를 연기한 강하늘 배우는 이 시즌 내내 계속 허세를 연기했어요.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죠. 독자인데 아버지가 해병대를 보냈어요. 해병대인데 공기놀이를 잘해요. 그 반으로 갈라진 그 우표, 그 동그라미표 패거리들하고 멀리서 막 말로 싸움이 일어나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나 해병대야 막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 패거리들이 막 다가오니까 갑자기 막 정배를 막 말리면서 태세전환합니다. 막 뒷걸음질 치면서. 감독이 대호가 찐찐한 쫄보임을 우리한테 정확히 보여주는 시점에서 전 진짜 감탄을 했는데요. 반란을 위해 병정들한테 총을 뺏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폭동 후에 작전대로 모두 죽은 척했다가 병정들이 이제 귀 뒤에 이제 스캔을 할 때 덮쳐갖고 총을 뺐잖아요. 그때 보면 그 모든 참가자들이 막 총을 쏘면서 활약을 해요. 대호만 빼고요. 그때 보면은 막 현주도 그냥 트랜스젠더 누나인 줄 알았는데 총 엄청 잘 쏘고 그 이진욱 배우가 연기한 그 경석도 막 총 쏘는 거 나와요. 대호만 그때 정배가 이제 스캔을 딱 당할 때 그 병정 한 명을 딱 잡고 대호야 그러니까 이제 대호가 병 같은 걸로 머리를 딱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뒤로 그냥 머리 잡고 계속
발발 떨고 있어요. 예, 그 장면이 우리한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 정리가 돼가지고 한 줄로 딱 서갖고, 예? 기훈이 사람들한테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할 때, 그때 보면은 대호가 총을 안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정배가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 장면도 있고, 이제 현주가 나와가지고 그 총기 사용하는 법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도 보면 대호는 얼이 빠져 있죠. 막 탄창도 제대로 못 끼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시점과 성기훈의 시점이 동일해요. 대호는 계속 쫄보임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 힌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감독이 정보를 숨겼으니까요. 정작 우리가 대호의 찌질함을 알게 되는 시점은 그 계단을 타고 줄지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예요. 올라가면 가다가 이제 병정들하고 대치해서 총을 막 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감독의 노림수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무릎을 진짜 탁 쳤어요. 그 시점에 성기훈은 그 네모 병정 잡아가지고 길 닥달하면서 앞에서 선두에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찌질한 짓 하고 있는 그 대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감독은 그때부터 성기훈과 시청자들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훈은 정배와 함께 컨트롤실을 찾으려고 그 대형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때부터 대호의 쫄보짓을 우리는 마음껏 봅니다. 현주가 내려와서 그 탄창을 안 가지고 온 대호를 찾았을 때 그가 잔뜩 쫄아서 막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한심한 허세남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악의가 없는 그냥 불쌍한 인간으로 스스로 이해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정보를 준 건 누구죠? 예, 황동혁 감독이죠. 하지만 성기훈 시점에서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제 의견에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1시즌에서 오일남이 호스트인 걸 미리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참가자들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오일남이 뭐 모두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자 뭐 우리 다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니터를 보고 있었던 그 프론트맨이 바로 폭동 진압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을 할 때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네. 그때 다들 패닉 상태였어요. 근데 이 미친 할배가 혼자서 웃으면서 게임을 즐기면서 막 앞서 나가죠. 이렇게 이 할배가 막 스파이다라고 막 힌트를 막 던져주는데 우리는 왜 그 정체를 몰랐나요? 1시즌에서 성기훈은 마치 소설의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우리에게 화자 역할을 했습니다. 감독은 기훈을 통해서 시청자가 정보를 알 수 있게 했어요. 기훈이 알 수 없는 정보는 시청자도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성기훈이 초대장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오일남을 만나 그가 게임의 호스트였다는 걸 알고 경악했을 때 우리도 그 정보를 얻고 같이 경악했죠. 1시즌에서 우린 성기훈과 동화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2시즌, 3시즌에선 성기훈은 스파이가 누군지 몰라요. 감독은 성기훈에게 모든 정보를 숨깁니다. 우리는 마치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서스펜스 막킥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3시즌이 돼서 프론트맨이 성기훈을 완전히 속여서 몰락시키고 다시 게임 밖으로 퇴장을 합니다. 프론트맨이 퇴장으로 인해서 분명히 서스펜스는 종료가 됐는데 그때부터 전 뭔가 찝찝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감독은 우리에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텐 이미 성기훈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마치 강대호의 상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기훈한테 숨겼던 것처럼 우리가 성기훈의 생각과 행동을 훤히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1시즌 때와는 다르게 시청자하고 주인공 성기훈 사이에 어떤 간극이 생겨나 있었던 거죠. 감독은 그렇게 시청자와 동화되어 있었던 성기훈을 타자화시켰습니다. 전 여기서 소름이 돋았어요. 기훈이 숨바꼭질 게임에서 이제 칼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때 칼을 들고 멀리 떨어져 있던 대호를 노려보죠. 전 그때 이제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인지 기시감을 느꼈어요. 1시즌에서도 기훈은 타락할 뻔했던 적이 있었죠. 단 한 번도 상금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란 이 악의 시스템에 굴하지 않으려고 했던 성기훈이 딱 한 번 타락할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이한테 우리 둘이 편을 먹고 상우를 제껴서 우승 상금을 나누자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오징어 게임 하기 전날 밤이죠. 잠든 상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시감의 정체가 그 모습이었어요.
그때 새벽이 말하죠. 그러지마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때는 기훈한테 동료가 있었던 거죠. 성기훈도 인간이죠. 여느 다른 참가자들처럼 살인을 시도할 만큼 시스템에 이제 굴복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즌 때에는 그걸 만류해주던 그 새벽이라는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 기훈한테는 그런 동료가 정배거든요. 근데 정배는 죽었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절망인 상황인 거잖아요. 기훈이 칼을 들고 대우를 죽이려고 위협할 때 그제서야 대우가 자기는 해병대도 아니고 그냥 공익이었다고 말하면서 막 용서를 빌어요. 그때 기훈은 아마 대우가 스파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늦었죠. 대우는 또 살기 위해서 숨겨둔 칼로 기훈을 막 공격을 하잖아요. 기훈은 더 이상 진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가 스파이기를 막 원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자책감이 심했으니까. 기훈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대우를 죽였고,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내 탓이라고 말할 때 그 내 탓이라는 건 대우가 스파이가 아님을 감지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기훈은 숨바꼭질에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살인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건 뭐 게임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살인은 아니었어요. 숨바꼭질이 네 번째 있는 게임이잖아요. 1시즌 네 번째 있었던 게임은 구슬치기였어요. 구슬치기랑 숨바꼭질 이 네 번째 게임이 갖는 그 목적? 그거는 이 참가자가 한 명이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퀀스죠. 구슬치기 할 때 기훈이 살인을 면할 수 있었던 건 오일남의 용서와 희생이라는 해프닝 때문이었어요. 그 해프닝은 오일남이 성기훈의 오지랖으로 인해서 그를 깜부로 인정해주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역시 성기훈의 오지랖으로 동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이 처음부터 막 성기훈을 따랐던 건 아니잖아요. 막 까칠했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한테 오지랖을 부려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믿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우 역시도 성기훈의 오지랖을 믿었기 때문에 기훈이 형이라면 우승상금으로 자기 어머니를 도와줄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기훈이 오징어 게임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세 명의 동료들 덕분에 손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직접적인 살인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스파이를 의심하며 스스로 쌓아 올린 불신의 벽 때문에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죠. 결국 기훈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 시즌에서 감독이 시청자와 기훈을 동화시킨 건 오징어 게임을 성기훈을 통해 같이 체험하면서 이 추악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베일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알려주기 위해서요. 6단계로 구성된 모든 게임을 차례대로 하나씩 모두 경험하고 엔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혹적인 플롯의 서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효과는 엄청났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랬어요. 오징어 게임은 헐리우드의 기본 공식을 깨버린 작품이다. 스타캐스팅이 곧 흥행 보증수표 같았던 그 헐리우드의 상업영화 운영 방식을 깨트렸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주연이었던 이정재 배우가 무명 배우라고 낮춘 게 아니고 오징어 게임의 플롯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걸 추켜 세워준 거죠. 그만큼 정말 대단한 플롯의 드라마예요. 하지만 이 시즌에서 감독은 시청자들에게서 기훈을 타자화시킵니다. 우리는 1시즌에서 기훈과 함께 오징어 게임을 경험했죠. 이미 오징어 게임을 다 파악해버렸어요. 6단계로 이루어진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이 게임의 프로세스를 다 알았다는 건 마술의 트릭이 공개되어 버린 걸 의미해요. 그 어떤 위대한 마술도 트릭을 알아버리는 순간 시시한 속임수로 전락하죠. 위대한 플롯은 드라마가 끝나면서 완성됐고 그 완성되는 순간 아름답게 소멸되는 겁니다. 재사용은 불가능해요. 이 시즌은 플롯 위주의 서사에서 캐릭터 위주의 서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감독이 선택했다기보다 그냥 그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속편을 만든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미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플롯을 프론트맨 캐릭터에 이식하는 묘수를 생각해낸 것 같아요.
플롯의 의인화죠.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충분히 대단한 한 수였다고는 평하고 싶어요. 황동혁 감독은 우리에게 그 성기훈을 타자화시키고 프론트맨의 시점을 소유한 채 VIP 좌석에 앉히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시즌하고는 완전 반대죠. 그 상황은 감독이 유도한 거고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추악한 시스템인지를 1시즌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만들어줬죠. 전 여기 박수를 보내요.